안녕하세요. 전 그림 그리는 엄마예요. 나의 타이틀이 엄마가 먼저일까요? 그림 작가가 먼저일까요? 제 인생을 살고 있는 저도 어쩔 땐 헷갈려요. 우선 전 엄마입니다. 아이가 둘 있어요. 그리고 전 그림 작가예요. 아직 어디 출판해 본 적 없는 자유로운 작가예요. 이민 오면서 2번 임신하고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둘째가 3살쯤이었나?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나의 쓸모가 주방에서만 있는 것 같아 슬펐어요. 그렇게 속상해하던 마음을 7년 전 애들이 잠이 들면 식탁에 앉아 물감, 붓, 음악과 함께 스트레스를 풀다 울었어요. 내가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게 됐죠. 고등학교 때 만난 전 남친이 현 남편 되는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길 바라는 그런 동화책 같은 이야기를 믿었나 봐요. 저희는 고2 때 만났고 물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결혼까지 하고 살 줄 몰랐어요. 그냥 유학 시절 외롭고 마음 맞고 외모로 끌리고 그렇게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때의 기억이 그와 전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 둘을 낳고 나니 기억력이 저 지구 끝으로 도망갔는지 또 한 번의 사고 때문인지 깜빡깜빡거림에 나의 연애 감정이 사라지는 게 두려웠어요. 저에겐 그래도 꾸준히 성실하게 이뤄낸 게 연애뿐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생각나는 에피소드를 마구잡이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중에 내가 그때의 글을 읽게 되어도 그림을 보고 기억하려고 그리기 시작한 거죠. 제 최애 영화 중 하나가 내 머릿속의 지우개거든요. 7년이 지난 지금 아주 쌩쌩이 살아있고 나의 기억력은 주위 친구들과 함께 감소되고 있는 것 같아 안심하고 있어요. 그 사이 아이들은 3살에서 4살로 4살에서 5살로 쑥쑥 자라고 있었어요. 낮에는 집안일로, 밤에는 그림을 그리며 저도 자라고 있었죠. 그렇게 1세대 인스타툰을 그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다 딴 마음을 품었어요. 친구의 추천으로 한인 로컬 마켓에 크리스마스 카드 벤더로 나가게 되었고 절 응원하러 와준 지인들 덕분에 그 단 하루 만에 500불이라는 거금을 벌게 되었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었죠. 그 이후로 용돈벌이 할 수 있는 카드 디자인을 하여 팔기 시작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렸어서 마켓은 자주 못 나가니 북미 온라인 플랫폼 엣지 사이트에 다양한 카드 디자인을 하여 올리게 돼요. 그리고 초상화 개인 작업을 해도 받기 시작하죠. 쏟아지는 주문에 이게 내 길이었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전 그렇게 열심히 코로나 시기에 의뢰 작업을 받으며 자신감을 키워나갔어요. 서로 만날 수 없는 그 시절 사람들이 그림으로 선물을 많이 할 시기였었나 봐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날 무렵 이상하게 의뢰가 점점 줄어들면서 더 이상 엣지 시장에서 절 띄워주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알고리즘에 철저히 묻히게 되며 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이 꽃가게에 카드를 깔아 팔고 그리고 간간히 마켓에 나가서 장사를 해보았지만 그 첫 달만큼 벌어오기는 참 힘들었어요. 남편도 아이들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제 마음 또한 편하지 않았고 카드팔이도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직접 그림을 그리러 나서요.
카페에 가서 즉흥 초상화를 그려 직접 선물을 주었고 대부분 외국인들은 굉장히 좋아해 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에게 20불이나 주시며 고맙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중간중간 인스타툰도 계속 그렸고 또 음식 메뉴도 그리게 되면서 다양한 소재로 그림의 실력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죠. 라이브 드로잉은 학교 다닐 때 즐거워했었어서 스케치북 하나, 펜 하나 들고는 어디든 다녔죠. 여행을 가든 집 앞에 카페를 가든 애들 데리러 가든 그 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그 사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스타툰의 정체성을 잃고 내가 연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어렸을 때 간 조기 유학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엉망이 된 인스타 페이지에 팔로워스들이 아닌 제 발길이 멀어졌어요. 처음부터 어떠한 계획을 하지 않았더니 저도 제 갈 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던 영상 편집으로 방향을 틀어 제 이야기를 코로나 시기에 유튜브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보여드릴 영상을 시작하면서 제 쓸쓸함을 채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넘쳐나는 유튜브 영상 중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그것 또한 특정한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스타툰도 100회까지 그리는 게 목표였지만 50화쯤 올리다 멈춰버렸고 코로나 때 인기였던 그림 의뢰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고 유튜브도 육아와 현실에 휩쓸리다 보니 특정한 목표 없이 에너지만 고갈되는 것 같아 또 지치기 시작했어요. 나도 일찍 유학 나가 공부한 만큼 한 것 같은데 난 쓸모없다는 생각에 아이들도 내가 꾸려가는 일도 다 죽을 만큼 노력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삶이 되어 있더라고요. 애들은 쑥쑥 자라더라고요. 그 자라는 시기에 딸아이는 댄스를 좋아하고 그녀가 웃을 때마다 저는 부러웠어요. 뭐가 그렇게 좋지? 왜 웃지?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나는 저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나만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나의 엄마의 모습이 절 더 뾰족하게 만들었죠. 사랑을 퍼주는 엄마이기보단 불평하는 엄마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나 봐요. 가정 안에 큰 소리가 잦아지고 무얼 위해 행복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BBC에서 운영하는 작가 온라인 수업 강의를 결제하게 되었어요. 유명한 작가들은 무슨 힘으로 줄줄이 책을 내나 궁금했어요. 그렇게 작아지는 불씨가 꺼질 때쯤 유튜브 하는 친구가 아직 우림 젊다며 포기하지 말고 인생은 길다고 했어요. 저도 곧 40이 되는 나이가 두려웠고 또 늦어지면 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어딜 가든 큰 가방에 스케치북 2권, 아이패드, 잉크, 펜촉, 크레용, 그리고 음악. 어디든 펼치고 그림 그릴 수 있게 라이드 다닐 때마다, 짬 날 때마다 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린 그림 동화 이야기를 쓰게 되고 그에 맞는 그림체를 찾아가고 있었죠. 전 이제 마지막 힘이다 생각하고 노력했어요. 집안일도 불평하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1년 만에 바뀌긴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날카롭고 예민하게 굴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남편에게도 더 이상 10대 때 고등학생처럼 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사이 아이들은 제 가슴을 넘어 어깨까지 커버렸고 딸 아이도 점점 두 팔로 들어 안아 올리기 버거워질 정도로 컸더라고요. 시간이 아까웠고 이 답답한 길은 어떻게든 뚫고 나가고 싶었고 난 포기하고 싶었지만 또 자꾸 끌어올리는 제 열정에 도대체 이 답은 뭔지 어디에도 묻고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왜 자꾸 저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건지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럴 땐 또 그냥 스케치북을 펴고 도서관 가서 어린이 그림책 수백 권을 보며 이 작가는 어떻게 책을 냈는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떤 배경인지, 의도가 뭔지 무작정 보고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에게 신기한 합격 소식이 전해졌어요. 제가 브런치 작가가 됐다는 합격 소식이요. 내가 나를 부르는 작가가 아니라 카카오톡 플랫폼에서 인정해준 브런치 작가요. 사실 전 제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가 저의 팬이 될 것 같다는 망상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브런치에 내 이야기를 덜컥 올리는 게 나은지 아님 출판사의 원고를 보내는 게 낫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똑똑한 챗 GPT가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출판사도 검증된 작가를 선호하니 입 조용히 다무시고 브런치에 올리라고 말이죠. AI가 말한 답이 최종 결정이 아니길 바랬지만 저도 동의한 부분이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작년 11월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림이 조금 변한 것도 있고 글도 조금 정리해야 했고 다 재정비해서 브런치에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가 그동안 인스타툰 불렀던 저의 그림을, 저의 베이비를 이름을 만들어 주었죠. 제목 말이에요. 처음 유학을 가게 된 이유가 한국의 생활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 이유가 가장 커서 도피 유학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브런치 안에는 제가 또 준비하던 어른 그림 동화 이야기 산타의 일기도 연재하게 되었죠. 그 시기 산타의 일기 그림체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한 끝에 제가 원하던 그림체를 찾았고 그것이 너무 신나 글과 그림을 같이 또 올리게 되었죠. 그렇다고 제가 빵 터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아이들에게 하루 세끼, 학교 점심 도시락까지 싸야 했고 학원 셔틀 버스 없는 캐나다에서 하루에 라이드 4번에서 8번, 그리고 재택하는 남편 모닝커피, 점심 다 같이 챙겨주고 있어요.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방방 뛰는 나이가 아니고 아이패드나 게임을 조금 더 좋아해 제가 일하는 시간을 더 확보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7년 전 목표 없이 시작했던 때와 달리 이젠 작가로 목표가 생겼어요. 유튜버로서도 목표가 생겼어요. 브런치엔 책을 잘 연재해 기회가 닿으면 출판사를 찾고 유튜브에선 라이브 그림 영상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주부의 일상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목표요. 지금도 시간 정해 매주 딱딱딱 포스팅은 어려워요.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예술과 감성이 가득한 거고 반대로 말하면 그냥 게으른 유전자가 가득한 것 같기도 해요. 10번 넘어지면 11번째 일어나면 된다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일어나면 된다고, 1000번 넘어지면 1001번째 일어나면 된다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아직도 불투명해요. 아직도 넘어져요. 아직도 헷갈려요. 그래도 가려고 하는 길은 조금 알 것 같아요. 모래물이 가득 들은 병 속 안에 갇혀있는 기분이 들지만 그 모래알들이 언젠간 가라앉고 이 어지러움이 맑아질 날이 올 거라 믿어요. 전 그런 유튜브를 해요. 나의 평범하고 보통적인 일상 사이 내가 마음먹은 10분, 내가 다시 집중하는 20분, 그것들을 모아 다시 일어나는 나의 모습이요. 자주 놀러와 함께 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전 오늘도 1001번째 일어나는 중이니까요.